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초보 핵심 문법 제1강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타이틀이 왕초보라는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업 듣는 분들 조금 자존심 상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문법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것만으로 영어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운전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문법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영어를 곧바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운전 시험 볼 때 필기 시험 보잖아요. 필기 시험 볼 때 우리 이론적인 거 그래도 조금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용어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운전할 때 도움이 되죠. 마찬가지로 문법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어를 구사 쓰거나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면 이건 왕초보건 뭐 고수건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1강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 타이틀이 팔품사인데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다시 정리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고요. 자, 일단 품사라는 개념은 뭐냐? 개별 단어에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의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잖아요. 글쎄요. 저처럼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강사 또는 교사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주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품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영어의 개별 단어에 붙여지는 이름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요. 자, 첫 번째 동사가 있겠죠. 영어로는 verb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선 우리가 동사를 하면 동작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즉 영어로는 action 또는 state를 의미한다. 동작과 상태를 의미한다. 우선 동작은 너무 쉽죠. 자, 한번 볼까요? Jane wakes up at 6 o'clock in the morning. 자, Jane은 아침 6시에 기상한다, 일어난다. 자, 여기서 wake up이라는 동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작을 의미하죠. 물론 wake는 이거는 정신 상태가 깨는 것도 되지만 어쨌든 wake up이에요. 동작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고요. Jane takes a shower and eats breakfast. 자, Jane은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는다 이렇게 되는데 자, take a shower 할 때 이 take는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라 볼 수 있겠고요. eat 먹다 할 때 동작이겠죠. Jane goes to work at 8 o'clock in the morning. Jane은요. 아침 8시에 출근합니다. 회사로 갑니다. 자, 여기서 go란 동사는 당연히 동작을 의미하죠. 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동사라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동작이 아니라 동사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즉 verb는 어떤 것의 state,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동사가 비동사예요. 그래서 Jane is a teacher. 자, 우리 비동사 알죠? 여러분들 are, is 이런 거요. 그러면 Jane은 a teacher이다 할 때 is는 Jane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Jane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를 우리가 상태 동사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Jane knows John.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선생님 know는 동작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다라는 걸 어떻게 동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안다라는 것은 주어의 상태죠.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아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Jane은 John을 안다 할 때 이 know는 Jane의 상태를 말해준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상태를 지시해주는 동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Jane remained silent during the meeting. 자, 이번 미팅 동안 Jane은 silent한 상태로 남아 있었대. 자, 이럴 때 remain이라는 동사는 어떤 상태로 남아 있다 할 때 이 남아 있는 것도 동작이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동사를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걸 연결 동사라고 해서 linking verb라는 말을 쓰게 될 건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일단 remain이라는 동사는 이렇게 주어의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품사는 noun, 그죠? 명사입니다. 이것도 얼핏 보면 너무나 쉽죠. 각종 생물과 사물의 명칭, 당연하죠. 그래서 Korea is not a small country. 자, 지금 색깔이 있는 단어들이 명사들이에요. 그죠? 한국은 작은 국가가 아니다. Jane is a beautiful woman. 그죠? Jane은 당연히 명사고 woman이 명사고요. The wallet is on the table. 그렇죠? 자, wallet, table 전부 다 명사고요. I need water. 그렇죠? 난 물이 필요해. 다 명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명사만큼 쉬운 게 없어 보여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명사에는 같이 걸리는 개념이 수. 이거를 단수로 보느냐 복수로 보느냐 셀 수 있느냐 못 세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그거는 오늘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일단 명사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갑시다. 자, 세 번째 대명사예요. 영어로는 pronoun이라고 하는데 자, 앞에서 언급된 명사를 다시 말할 때 사용하고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게 일단 기본인데요. 대명사의 예를 한번 볼까요? Jane went to the party and the party was great. 자, 그러면 Jane은 우리 go의 과거형이요. 그 파티에 갔고요. 그리고 그 파티는 was great. 여기서 the party 요게 두 번 나오죠. 이럴 경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 it 씁니다. 그래서 Jane went to the party and it was great. 그렇죠? 이렇게 it으로 받는 게 훨씬 더 간결한 거예요. 오케이? 우리말에서는 이게 그것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은 그 파티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도 그것이란 말을 쓰지만 오케이? 자, 이렇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예문 하나 더 볼까요? Jane was at the party with Jane's boyfriend. Jane loves spending time with Jane's boyfriend. 좀 stupid하게 들리죠, 문장이. 왜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요. 그래서 Jane was at the party with her boyfriend. She loves spending time with him. 그렇죠? 자, 그러면 Jane은 파티에 있었는데 with her boyfriend. Jane's가 아니라 그죠? 지금 소유격 대명사라고 그래요. 이럴 때 her를. 그래서 her boyfriend가 되겠고 Jane을 또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she로. 그죠? 이거를 주격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she loves spending time with him. 자, 이렇게 him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목적격 대명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 등등의 대명사들을 일일이 I, you, he, she, they 해서 정리하진 않을게요. 오케이? 이건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 금방 다 알만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품사는 대명사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자, 네 번째 형용사입니다. adjective라고 하죠, 우리. 자, 일단 우리가 어렸을 때 형용사 하면 무엇을 꾸며준다 이런 말을 저희는 많이 배웠었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형용사의 기능은 결국 명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주어의 상태를 말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예문을 보면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Jane has a small dog. 자, 일단 Jane has a dog인데 지금 dog 앞에 small이 붙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개가 아니라 작은 개죠. 즉 small이라는 이 형용사는 dog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Jane has a white dog. 그죠? Jane은 흰색 개를, 그죠? 흰 개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일부러 지금 번역은 영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당연히. 오케이? Jane has an amazing dog. 그죠? Jane은 아주 놀라운 개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amazing 하다고 하죠. 자,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이 dog이라는 명사를 앞에서 결국 우리가 수식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 명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형용사 세 개가 합쳐질 수 있겠죠. 그래서 Jane has an amazing small white dog 이렇게 형용사는 계속 나열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형용사가 나열될 때 어떤 단어가 먼저 오는가에 대한 규칙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금 공부하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건 또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즉, 주어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 나중에 문장의 형식 얘기하면서 보호라는 걸 배울 텐데 결국에는 보호 개념이 되는 거고요. 뭐 제가 지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형용사만 생각하면 he's tall, 그죠? 그는 키가 크다. tall, 키가 큰, 그죠? 즉 is가 우리 동사였죠.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그는 어떤 상태에 있죠? tall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주 직역하면 그는 키가 큰 존재이다 또는 키가 큰 상태이다예요. 원래는 그거를 우리는 그는 키가 크다라고 한국어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I am happy. 자, 다시는 형용사 happy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행복한 상태에 있다. 행복한 존재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She is beautiful. 그렇죠? 그녀는 아름답다. 즉 아름다운 상태이다. 즉 주어의 상태를 말해주는 기능을 또 형용사는 해요. 즉 이럴 때는 우리가 서술적으로 수어의 기능을 하면서 그는 tall하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작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 품사는 부사 adverb라는 건데요. 자,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우리가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은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일단 예문을 보면 아주 확연해집니다. 자, 우선 I speak slowly to children. 자, 나는 아이들 쪽으로 아이들에게 천천히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slowly라는 이 부사는요. speak라는 동사에 관한 정보를 주는 거죠. 오케이? 즉 말해 나는. 그런데 어떻게 말하지? slowly. 그죠? 결국 동사에 관련된 정보를 주는 것이고 I speak somewhat slowly to young children. 자, 여기서 somewhat은 a little의 의미가 되는데 어쨌든 somewhat도 부사예요. 그러면 I speak somewhat slowly. 자, 그러면 결국 나는 slowly 말하는데 어느 정도로 slowly 말하지? 조금 slowly, somewhat slowly. 그럼 여기서 somewhat은 결국 다른 부사에 대한 정보를 주는 기능을 하네, 그죠? 그래서 I speak somewhat slowly to young children. 나는 아이들에게 조금 천천히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I speak somewhat slowly when I speak to very young children. 자, 그러면 I speak somewhat slowly. 아까 이건 언급이 됐으니까 when I speak to very young children. 자, 우리 young이 품사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한 형용사겠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인데 young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very you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very는 품사가 부사예요. 부사가 형용사에 관련된 형용사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이고 형용사를 글쎄요 강조한다고 봐야죠. 의미는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부사는 결국 동사,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섯 번째는 전치사라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preposition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명사 앞에서 그냥이 아니라 명사 앞에서예요.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서만 씁니다. 명사 앞에서 시간, 장소, 위치 등을 지시한다. 제가 지시란 말을 했는데 어쨌든 in, on, at, by, from, with, before, after 등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사실 단어이겠지만 자 그래도 문장을 좀 봅시다. I'll see you at the office on Monday. 자, 나 너를 볼 거야. 직역하면 그래요. 그죠? 그런데 at the office. 그냥 the office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무실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무실 앞에 이 명사 앞에 at을 씀으로써 지점을 잡아주는 거죠. 내가 너를 어디서 봐? the office에서 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또 on Monday. 언제 봐? 월요일에. 우리도 월요일 봐 이러진 않잖아요. 월요일에 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해주는 게 on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on Monday 즉 day에는 on을 쓴다. 이게 일종의 규칙처럼 이들한테는 정해진 거죠. 그래서 at the office on Monday,
오케이? 자, 전치사의 기능을 잘 보세요. I found the wallet on the desk. 자, 내가 그 지갑을 찾았거든. 근데 그 지갑은 어디에 있는 상태였지? 데스크 위에. 이게 접촉 쪽이라 봐야겠는데 이거는 데스크 위에 있는 상태였어. on이니까. 오케이? 즉 on the desk. 그죠? 책상 위에서 내가 그 지갑을 찾았다. You can get this from a vending machine. 글쎄요, 우리 가끔 지나가다가 야, 너 그거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나 그 자판기에서 뽑았는데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you can get this from a vending machine. 이럴 때 from 쓰네요. 그죠? 오케이? a vending machine이에요. 이게 자판기인데 자판기가 어쨌든 그 출발점이 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from을 쓰게 됩니다. alright? 자, 전치사 하나만 더 볼까요? I don't like speaking before an audience. 오케이? 자, 우리 an audience, 어떤 청중의 무리라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나는 청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서 before라는 전치사는 물리적으로 앞에서예요. 이거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뭐뭐 전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쨌든 before도 전치사로서 존재하는 거죠. 이 문장에서는. 자, 하나 더 볼까요? 접속사 마지막으로 아니죠. 접속사 일곱 번째로 conjunction이라고 영어에서는 얘기하는데 단어와 단어 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 연결.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연결이란 말에 있고요. 포인트는 이게 단어와 단어도 연결시켜 주고 문장과 문장도 연결시켜 줄 때 다 쓰는 겁니다. 뭐 and, but, or, so, because 다 되겠는데 일단 예문을 보시면 My son and I like playing music together. 우리 흔히 쓰는 그 and예요. 내 아들과 저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함께 음악 연주하는 거 좋아합니다. 오케이? Jane didn't go to work today because she doesn't feel well. 자, 제인이 오늘 출근하지 않았어. 오늘 회사 가지 않았어. Because 왜냐하면 she doesn't feel well. 자, 그러면 Jane didn't go to work today가 한 문장이죠. She doesn't feel well. 이게 한 문장이죠.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의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because가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비슷한 문장인데 같은 문장이 의미는 같은 건데 Jane doesn't feel well today, so she didn't go to work. 그렇죠? 자, Jane은 몸이 안 좋아 오늘. 그래서 she didn't go to work. Jane은 오늘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because하고 보면 문장이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오케이? 어쨌든 이것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니까 so는 여기서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alright? 자, 마지막으로 감탄사 interj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자, 기쁨, 놀라움, 당황스러움 등의 감정을 표현한다. 이거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어쨌든 wow, ouch, oops, hi 뭐 이런 게 있고요. 우리 노래 가사였나요? 제목이었나요? 어쨌든 oops, I did it again 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뜨악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또다시 그랬군 정도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런 것도 품사, 팔품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팔품사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 그런데 제가 문법을 하다 보면 조동사란 말도 들어봤고요. 부정사란 말도 들어봤고요. 동명사란 말도 들어봤고요. 관사란 말도 들어봤는데요. 그런 거는 팔품사 안에 안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그거는 팔품사라는 개념에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동사라든가 동명사라든가 그러니까 조동사는 동사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동명사나 부정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동사에서 출발한 개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물론 기능적으로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 부정사가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실은 명사, 형용사, 부사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팔품사에 따로 집어넣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동사에서 출발한 명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팔품사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생각할 때는 뭐 어차피 앞으로 다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니까 그건 천천히 보도록 하고요. 자,
팔품사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문장 뭐 한번 간단하게 보죠. Jane has a small white dog. She walks the dog at night because she goes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and comes home in the evening. She says happily hi to her dog. 자, 제이는 작은 흰 강아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밤에 강아지를 산책시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강아지에게 안녕이라고 기쁘게 말합니다. 뭐 내용이 아주 유치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그 가르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여기서 품사를 다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일일이 지금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한 번씩 느껴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일단 1강에서 우리가 팔품사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결국 이 8가지 품사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일단 감만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지식으로서만 알고 계세요. 2강에서 또 다른 내용 살펴보고 우리가 4강까지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문법을 논할 때 써야 되는 용어들의 개념을 아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게 있군 이런 게 있군 이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